두 번째 키워드는 의식주 감독청입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말을 하자 부동산 감독원 설립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권 민주당과 정부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이름을 부동산 감독청이 될지 부동산 감독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문제가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부동산의 투기 세력을 막아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 복지를 실현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을 감시하는 감독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 심지어 공산 독재 국가에서도 부동산 감독기구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박사님, 그래서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람의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 하나인 집을 관리 감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요즘 하는 얘기가 정부가 오늘 아침 식단, 내일 아침에 뭐 먹을 것인지 그것까지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부동산을 사고 파느냐 또는 전세를 주고 받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 생활인 의식주거든요. 예.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까지 과연 정부가 간섭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떤 기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런 의식주 활동을 간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 경비가 소요될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과 비교를 해서 금융도 감독하는데 부동산은 왜 감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참으로 그 문제의 본질 그리고 현실을 잘못 파악한 그런 지적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금융감독원이 바로 부동산 감독원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금융감독원의 시스템 또 지금 우리는 1억 원 이상이나 또 고액 거래를 하면 그것이 전부 전산망으로 중앙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될 것이고요. 현재 국토부가 최근 들어서 불법행위 대응 단속반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또 국토부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에 사법경찰관 제도까지 도입해서 국토부가 전국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문제를 바로잡은 부동산 비리 행동이 과연 어떤 게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취지는 좋지만은 별로 효과는 없었다라는 이런 지적이 되고요. 특히 의식주를 이렇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창의나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더 이상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그래서 창의와 독창성이 말살되는 그런 어떤 이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측면이기도 해요. 우리 속담에 구데기를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태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의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전 국민 의식주를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겠다. 자, 우리 또 중국 고사에는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 뿔이 잘못됐다고 소 뿔을 잘못 잡으면 소가 죽게 된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런 부동산 감독청의 발상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시카고 경제학파를 일군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지옥으로 가는 길, 지옥에서도 가장 나쁜 곳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한 규제다. 선의로 포장한 규제가 바로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감독원 또는 국세청, 경찰청까지 동원하는 현재의 부동산 감독도 오히려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요한 것은 정책 방향입니다. 시장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의 기술만 있다면 이런 감독원은 옥상가옥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